빗자루를 들고 있는 청소부로만 기억되던 남자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허름한 상가 건물에서 7년간 무시당하던 52세 한국인 남성은 멍청해서 청소나 하는 사람, 일하는 건물주의 모욕 속에 살아왔는데요. 마트 점주가 다치자 갑자기 가게를 맡게 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로 죽어가던 상가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에서 사기를 당해 청소부로, 그리고 다시 당당한 사업 파트너로 인생 반전을 이룬 한 남자의 진솔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존감을 잃고 가족과 연락마저 끊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용기의 기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쓸쓸하고도 감동적인 7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남성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잠깐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내 얼굴을 비춥니다. 저는 강민수입니다. 52살. 이제는 그저 빗자루나 드는 청소부에 불과해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어제 다려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7년 전 한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달라 보여요. 눈빛에서 패기도 사라졌고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새치가 많이 보입니다. 예전엔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을 누비던 제가 이젠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다니.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미국에 온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한국 라면이 그립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좋은 것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인마트에서 간간히 사다 먹는 라면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됩니다. 라면을 후루룩 마시고 작은 사물함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영주권 카드가 들어있어요. 한때는 큰 꿈을 안고 미국에 왔던 나. 영주권까지 따냈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갑 구석에는 접힌 사진 한 장. 가족들 사진이에요. 5년 전부터 연락을 끊었지만 사진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자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캘리포니아라고 해도 이른 아침은 쌀쌀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같은 루트,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7년 전, 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한국에서 꽤 성공했었죠. 그때 미국 진출을 꿈꾸며 영주권을 따냈어요. 든든한 현지 파트너까지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브라운. 처음엔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던 그는 제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어요. 법적으로는 완벽한 사기였지. 계약서에 사인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곧 성공해서 데려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25분 후 제가 일하는 상가 건물 앞에 내렸습니다. 스톤플라자라는 간판이 붙은 허름한 2층짜리 상가예요. 10개 정도의 크고 작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이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청소도구가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또 일찍 왔네. 민수. 경비원 토니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미국인 중에서는 드물게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여기, 커피 한 잔. 토니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받아들며 웃어 보였어요. 창고에서 빗자루와 대걸레를 꺼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상가 앞부터 쓸기 시작해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들, 음료수 캔, 종이컵.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저 멍청한 한국인이 또 뭐하고 있는 거야? 건물주 리처드 스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항상 저를 한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아닌 국적으로요. 그것도 멍청한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청소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젊었을 때 공부 좀 했어야지. 나이만 먹고 청소나 하고. 리처드는 코웃음을 치며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MBA까지 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걸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계속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리처드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실은 영어도 꽤 잘하는 편이에요. 무역회사를 운영할 때는 외국 바이어들과 직접 협상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일부러 서툰 영어로 대답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게 편해서요.
오전 내내 1층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창고로 돌아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김치볶음밥이에요. 창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민수, 2층 복도에 음료수 쏟아졌어. 빨리 치워. 리처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을 반쯤 먹다 말고 일어났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니까요. 네, 곧 가겠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2층으로 향했어요. 2층에 도착하니 중국집 앞에 오렌지 주스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닦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며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익숙해요. 청소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관찰했습니다. 각 상점의 진열 상태, 고객들의 동선, 매출이 부진한 이유들. 사업가의 눈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특히 2층 중앙에 있는 중형마트는 진열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주력 상품을 구석에 두고 수익률이 낮은 제품만 전면에 배치했어요. 이러니 매출이 오를 리가 없죠.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마트 점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닦을 곳 확인하는 거예요.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후 내내 상가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모아 뒷마당에 컨테이너에 버렸습니다. 일과의 마무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후문 창문도 닦아. 지저분해 보여. 리처드가 사무실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도구를 창고에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문득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처음 1년은 매달 생활비를 보냈지만 그것도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연락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저를 잊고 새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누나도 가끔 생각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누나가 저를 키웠어요. 대학 등록금도 누나가 벌어서 보내줬죠. 그런 누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이 외롭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지겠죠.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청소부의 방이 지저분할 순 없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에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중고로 산 오래된 노트북이지만 인터넷은 됩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고향 소식이 그립거든요. 뉴스를 보다가 문득 아내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차마 친구 신청은 못하고 프로필 사진만 봤어요. 아이들이 많이 컸더군요. 중학생이던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테고 초등학생이던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겠죠. 잘 지내고 있구나?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껐습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한때는 저도 저 불빛 중 하나였을 텐데 이제는 그저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하겠죠. 그렇게 무채색 같은 하루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눈을 감으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가? 그러나 대답은 늘 같았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때로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바로 내일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어요.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상가로 향하는 길,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청소도구를 꺼내 빗물로 미끄러워진 입구부터 닦았습니다. 리처드가 어제 지시한 대로 후문 창문도 깨끗이 닦았어요. 여기 커피. 오늘은 좀 춥네. 토니가 매일 같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의 친절이 하루를 조금 밝게 만들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토니. 정말 추운 날이네요. 커피를 마시며 상가 내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층 복도를 닦던 중 2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서둘러 계단을 올랐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리가 들린 곳은 2층 중앙의 윌슨스 마트였어요. 마이크 윌슨이 운영하는 중형 마트입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마이크가 바닥에 넘어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마이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마이크는 고통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리처드가 수리를 미뤄둔 누수 문제였어요. 바닥은 물과 천장 잔해로 엉망이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야겠어요. 마트 직원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저는 재빨리 마이크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아마도 골절된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곧 도움이 올 겁니다. 마이크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주며 안심시켰어요.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마이크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천장이 무너져서 마이크 씨가 다쳤어요. 방금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리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젠장, 오늘 마이크네 마트에 대형 납품업체가 와서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그때 제시카가 다가와 말했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마이크 씨 부인한테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해요. 다른 직원들은 오후 2시에나 출근하고 리처드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트는 손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바닥은 여전히 물로 엉망이었어요. 야, 민수! 갑자기 리처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빗자루를 든 채 대답했어요. 당분간 가게 좀 봐줘. 바닥 물부터 닦고 손님 오면 계산만 해. 복잡한 건 건드리지 말고.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청소부인 제게 갑자기 가게를 맡기다니요. 하지만 리처드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급하게 떠났어요. 제시카도 마이크의 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우선 바닥에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청소는 제 일이니까요. 1시간 정도 걸려 바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제 가게를 둘러볼 차례였어요. 마트 안을 살펴보니 진열 상태가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입구 쪽 행사 코너가 문제였어요. 특별 세일이라고 써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제품들을 확인했어요. 아, 이런 대부분의 행사 상품들이 유통기한이 3일 이내로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폐기 처분될 게 뻔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청소만 하라는 리처드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대로 두면 가게에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입고 바로 옆으로 옮겼어요. 오늘 한정? 추가 50% 할인? 이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 진열대 위에 붙였습니다. 고객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전체 매장의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행사 코너를 지나 다른 상품들로 이동하도록 진열대를 약간씩 조정했어요. 평소 관찰했던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배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여성은 행사 코너를 보고 물었습니다. 오늘 한정 특별 세일입니다. 모두 신선한 제품이에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관심을 보이며 몇 가지 제품을 골랐어요. 계산대에서 총액을 알려주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싸네요. 이런 가격이라면 더 살게요. 그녀는 다시 돌아가 추가로 제품을 골랐어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졌는지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계산과 진열, 안내까지 모두 처리했어요. 예전 사업가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제시카가 돌아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조금 정리했을 뿐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시카는 계산대의 매출을 확인하고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 오늘 매출이라고요? 믿기지 않아요. 다른 직원들도 차례로 출근했고 저는 그들에게 변경된 진열 방식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제 말을 따랐어요. 오후 5시경 갑자기 마트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이크와 리처드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이크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장을 둘러보며 경악했어요. 특히 행사 코너가 거의 비어있는 것을 보고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리처드가 소리쳤어요. 내가 가게만 봐달라고 했지. 이런 짓을 하라고 한 적 없어. 마이크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진열대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사 상품들이 다 어디 갔어? 리처드가 제게 다가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제대로 가게를 보지 못한 거야? 아니면 뭔가 훔친 거야? 순간 주변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전부 팔았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많은 제품이 어떻게 다 팔려? 리처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계산대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판매한 현금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판매한 금액이에요. 마이크가 다가와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오늘 판매한 돈이라고 마이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POS 기록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을 먼저 팔기 위해 진열 위치와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폐기 처분될 위기에 있던 상품들이었으니 추가 할인을 적용했어요. 이어서 제가 재배치한 동선과 프로모션 전략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구매욕을 자극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방문한 고객 수입니다. POS에 기록된 영수증 수를 가리켰어요.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시카가 앞으로 나서서 증언했어요. 민수 씨가 진열대 위치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매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마이크는 계산대 서랍에서 매출 기록을 꺼내 살펴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 오늘 반나절 만에 평소 3일치 매출을 올렸어. 리처드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이크는 목발을 짚은 채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민수 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년간 감춰온 제 과거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뿐입니다.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는 청소부야. 그의 일은 청소하는 거라고. 마이크는 리처드를 무시하고 제게 집중했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만 컨설팅 해주시면 추가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야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능력을 알아봐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어요. 생각해볼게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하루는 지난 7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채색 같던 일상의 작은 색채가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일까요? 내일은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7년 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드디어 제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겁니다. 상가에 도착하자 토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제 이야기 들었어. 민수, 대단하던데. 토니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겸손하게 답했어요. 청소도구를 꺼내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마이크였어요. 그는 여전히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마이크가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마이크는 저를 자신의 마트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제가 어제 변경한 진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어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는데 리처드가 방해해서요.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마트가 최근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처를 펼쳤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매출 그래프였습니다. 확실히 하락세였어요. 어제 하루 만에 이만큼 올랐어요. 마이크가 최신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저 기본적인 것들만 조정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분명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청소부로 일하시지만 예전에 사업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의 말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7년간 숨겨온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실 예전에 한국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마이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미국으로 진출하려다 현지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마이크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은 분명해요.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트 컨설팅을 정식으로 맡아주시겠어요? 물론 청소 일은 계속하시면서요. 주 15시간 정도, 추가 급여는 시간당 $2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볼게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마이크가 말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리처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탐탁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랑 무슨 얘기했지?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컨설팅 제안을 받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어요. 컨설팅? 너 같은 청소부가? 어제는 운이 좋았던 거야. 그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제보다는 확신이 덜 느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후, 점심시간이 끝나고 상가 안을 청소하고 있는데 다른 점포 주인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중국 음식점 골든 드래곤의 주인장 씨였어요. 민수 씨, 마이크가 어제 일을 말해줬어요. 우리 가게도 좀 봐주실래요? 장 씨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어서 옷가게 패션 스팟의 사라도 다가왔어요. 저희 매장도 최근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루 만에 제 평판이 상가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다들 절실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한때 느꼈던 그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약속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 상가의 점포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장 씨의 중국 음식점은 메뉴가 너무 많고 복잡했습니다. 추천 메뉴도 없었어요. 사라의 옷가게는 진열이 어수선하고 타겟 고객층이 불분명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크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마이크는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수 씨,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청소 일을 마친 후 남은 시간에 마이크의 마트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한 주가 지나자 매출은 30% 더 상승했습니다. 장 씨의 중국 음식점은 메뉴를 간소화하고 대표 메뉴 세트를 만들었어요. 사라의 옷가게는 타겟 고객층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진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각 점포마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상가의 발걸음이 늘어났어요. 빈 점포들도 하나둘 임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상가의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상가 관리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리처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들어와봐. 민수.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리처드는 책상 위에 놓인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2달 상가 전체 매출이야. 내가 컨설팅을 시작한 이후로 45% 증가했어.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존중의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리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상가는 폐업 직전이었어. 임대료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그는 밖에 늘어선 손님들을 가리켰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 리처드가 제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사업가였다고. 네.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연매출 50억 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리처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왜 청소부로?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미국에서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갈 면목이 없었어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안이 있어. 상가 전체 운영 컨설턴트로 일해보지 않을래? 청소부에서 벗어나서 말이야. 급여는 월 $5,000로 시작하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몇 년간 받던 청소부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정말입니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난 사업가야. 민수.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해. 내가 이 상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내게도 이익이지. 리처드가 실용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제 역할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가 운영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받았어요. 청소도구 대신 노트북과 서류가 제 작업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작게나마 생겼어요. 첫 업무는 상가 전체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각 점포의 특성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고객 동선을 고려한 배치도를 만들었어요. 공실로 남아있던 공간들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지 제안했습니다. 리처드는 제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어요. 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멍청한 한국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이름을 제대로 불렀고 가끔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상가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제가 추천한 업종에 신규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로 떨어졌어요. 주말에는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각 점포마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베이커리에는 시간대별 할인 전략을, 꽃집에는 계절 테마 디스플레이를, 서점에는 독서 모임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작지만 효과적인 변화들이 모여 상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리처드가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편안해졌어요. 민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널 무시했었어.
리처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리처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와 사업 파트너가 되지 않을래? 이 상가만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들도 함께 운영해보자고.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분의 20%를 줄게. 앞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함께 개발해나가자.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7년 전 실패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진정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처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우리 함께하면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7년 전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능력으로 성취한 결과가 있었고 그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청소부 강민수가 아니라는 것. 인정받은 사업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연 리처드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남겨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파트너십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상가는 날이 갈수록 활기를 더해갔어요. 제가 제안한 가을 축제 이벤트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말 내내 상가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 각 점포의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리처드는 신이 나서 저에게 보너스까지 줬어요. 통장에 이체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부로 일할 때 석 달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리처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기대에 차 있었어요. 파트너십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나?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리처드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뭐가 망설여지는 건지 말해줄 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실패하는 게 두려워요. 7년 전에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리처드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민수, 지난 몇 개월 동안 자네는 이 상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자네가 가진 능력은 진짜야.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7년 동안 저는 실패의 쓴맛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리처드는 일어서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문득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연락해봤나? 그의 질문에 가슴이 쿡 내려앉았어요. 5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가족들. 생각만 해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직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리처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게 자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같아. 과거와의 화해가 필요한 거지. 가족에게 연락해봐. 그게 도움이 될 거야. 그의 말이 끝나고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상가 입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맞아. 이제 가족에게 연락할 때가 됐어. 그날 저녁,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나의 전화번호가 적힌 페이지를 찾았어요. 5년 전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의 번호였습니다. 아직도 같은 번호를 쓰고 있을까? 설령 연락이 된다 해도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 한국은 아침 시간일 거예요. 누나는 항상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어요. 국제전화 접소음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여보세요?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변함없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나가 다시 물었어요. 누나?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니? 네, 누나. 저예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나의 질문이 연달아 쏟아졌어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기당한 일, 모든 것을 잃고 청소부로 살아온 지난 7년, 그리고 최근의 반전까지. 말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누나. 너무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했어요. 실패자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누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보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었어. 내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몰랐다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제야 실감났어요. 이제야 연락한 건, 이제야 성공해서 연락한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내 가족이라고. 누나의 말에 더 큰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어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 혜진이는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지금은 안정됐어. 다시 일도 시작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 아내 혜진의 이름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아이들은 항상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5년간의 단절이 서서히 메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누나는 가족들 근황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에 입학했고 딸 민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누나가 키워준 저였기에 누나는 제게 또 다른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나, 곧 한국에 갈게요. 모두를 직접 만나고 싶어요. 결심을 전했습니다. 정말? 언제? 누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계약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요. 아마 한 달 안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누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그걸 잊지 마.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출근길에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상가에 도착하자마자 리처드를 찾아갔습니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리처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야. 오늘부터 계약서 작업을 시작하지. 그날 오후 변호사가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파트너십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7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투명했어요. 리처드는 정직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상가의 모든 점주들이 참석했어요. 마이크, 장씨, 사라. 그들은 모두 제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때 그저 청소부로만 알았던 저를 이제는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모습이 감격스러웠어요. Stone and King Partnership 이라는 새 회사 이름이 발표되었습니다. 제 성이 회사 이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7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첫 업무는 리처드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들을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총 5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모두 잠재력은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스톤 푸어즈에서 했던 것처럼 각 부동산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세우기로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국행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어요. 누나와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티켓을 예약했어요. 서울로 가는 직항 비행기였습니다. 티켓을 예약하고 나니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5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 그리고 아내 혜진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작은 원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야 할 때였어요. 옷장을 정리하다 서랍 맨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넘기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식, 아이들의 돌잔치, 가족 여행.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다시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리처드가 제게 새 사무실 열쇠를 건넸어요. 본사 건물 내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보였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수 수석 파트너,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수, 리처드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격에 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리처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출국 당일이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제게 2달간의 휴가를 허락했어요. 충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배려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7년을 되돌아봤어요. 청소부로 시작해 이제는 사업 파트너가 되기까지.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곧 도착합니다, 누나. 인천공항 오후 4시요. 기다리고 있을게. 민수야. 모두 너를 보고 싶어해.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때 청소부로 무시당했던 저는 이제 당당한 사업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족들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풍경이 작게 보였어요. 이곳에서의 7년. 쓰라린 시간이었지만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가 아닌 자신을 믿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으로 향하는 한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쌓아올린 진정성과 능력으로 인생의 반전을 이룬 지금,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과 실력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채로요.